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강릉 유천지구가 생활권은 하나인데 행정동은 둘로 쪼개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강원도에 불리한 선거구 획정 움직임에 절대 반대한다며 의석 9석과 기존 선거구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고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유천지구는 주민 수가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진 홍제동과 경포동으로 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조성된 강릉 유천지구입니다. 현재까지 10,000명 넘는 주민이 살고 있고 내년 유승 한내들 아파트 입주까지 진행되면 13,000명이 넘는 매머드 주거단지가 됩니다. 유천지구는 이곳 선수촌로를 중심으로 홍제동과 유천동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거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누리려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선수촌과 한내들 아파트 주민들은 법정동이 유천동이라 행정동인 경포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미디어촌과 우미린 주민들은 홍제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선거 때도 해당 행정동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가까운 교일동 주민센터를 놔두고 더 먼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차편이 많이 불편하지, 차편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게 단지 불편해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여기 가까이 하나 생겼으면. 강릉시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지난해 행정구역 정비에 대한 용역을 벌였고 올해도 추가로 진행합니다. 유천지구를 하나의 행정동으로 만들면 되지만 이 경우 강릉시 직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작은 행정동을 통합해야만 하나의 새로운 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이제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또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봐서 필요한 곳은 또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늦어지면서 유천지구 주민들의 한 지붕 두 가족 생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서 강원도 홀대 움직임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번영회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인위적으로 맞추면 넓은 면적과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선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동과 영서권이 한데 묶일 경우 강원도 정책에도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의석수는 9석으로 늘리고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결정될 경우 총선 보이콧을 비롯해 물리력까지 동원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기획보도와 관련해 해당 요양시설이 반론 보도를 요청해 알려드립니다. 강릉의 A 노인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야간 수당 미지급 건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뒤 전액 지급했으며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후원금을 제한했을 뿐이고 실제로 낸 사람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받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국고가 아닌 장기 요양보험료에서 정당하게 지급받는 것이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는 위반 여부를 다투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증언자들과 입장 차이가 있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드림 프로그램에 초청돼 스키를 처음 접한 이른바 드림키즈가 자국의 국가대표 스키 선수로 성장해 다시 평창을 찾았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하얀 설원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참가자들. 경사진 코스도 가뿐하게 소화해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어린 시절 평창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계 스포츠 선수의 꿈을 품었던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자국을 대표해 청소년 올림픽, 스키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11년 전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인 6위에 올랐습니다. It's because of hard work, dedication and training. Because from Latvia, of course, it's not easy. The same from any of the other countries that are taking part in the Dream program. But yeah, it was great to be invited back. Great to see this place again. 6년 전 드림 프로그램에서 스키를 배운 남아공 소녀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창을 다시 찾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Winter sports is very limited in South Africa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snow. At the moment, we only have alpine skiers and a few figure skaters and ice skaters. So the Dream program is definitely a way to introduce more athletes to winter sports. 올해부터 주관을 맡은 평창기념재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홈커밍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행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고 과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드림키즈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평창 유산 사업의 성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이처럼 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정작 일을 구하려는 지역 내 일용직 노동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새벽 인력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6시. 인적이 드문 길가에 인력 사무소만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추운 새벽이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두툼한 외투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이곳을 찾습니다. 3, 4, 5 모여 몸을 녹이는 것도 잠시. 일 배정이 시작되고 일부 사람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30명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14명 나가네요. 반절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네.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만 일을 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겨울이라 공사가 적은 탓도 있지만 노동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뭐 중국뿐이 아니라 동남아계 쪽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식당 같은 데 오변에 있고 가면 들어가면 진짜 거의 다 밥 먹는 것도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거의 몇 명 안 돼.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51만 명. 이와 별개로 불법 체류자는 38만 명에 달합니다. 도내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돼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가 점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돌려서 사람들이 나가고 우리 인원이 뭐 한 50명 되는데 지금 나가는 게 뭐 한 15명.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도 해마다 늘면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스나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배현한 기자가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강릉에 사는 홍종복 씨는 최근 불편한 경험을 했습니다. 홍 씨 아들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경기도 성남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가려다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반려견을 맡아야 했습니다. 성남에서 강릉으로 올 때는 가능했는데 돌아가는 버스 편에는 거절당한 겁니다.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차를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차에 탑승을 못하게 거부당하면은 저희들은 이 고객들은 앞으로 이 반려견도 한 가족의 일원인데 그걸 탑승을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고객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라는 겁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버스와 기차 등에서 일반 승객의 항의성 민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없이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학생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앱을 이용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콜택시를 불렀을 때 막상 탔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약관에 따르면 이동 장비에 넣은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은 대부분 탑승이 허용됩니다.
기차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크기 이내인 반려동물에 한해 전용 가방 등에 넣어 함께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후 8주가 지난 개와 고양이, 새와 함께 탈 수 있고 케이지 포함 5에서 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위탁 수화물로 맡겨야 합니다. 택시와 연안 여객선의 경우 택시 사업자와 여객회사의 운송 약관이나 영어 지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고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남북화해의 촉진제이자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강원도민과 전 국민,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도 함께 채택됐습니다. 강원 지역 중소기업 5곳 중 한 곳이 경영난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설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설 상여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줄어든 40%에 그쳤습니다. 축소 지급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20%, 경영 곤란으로 미지급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나 20%에 달했습니다. 삼척시가 운영하는 해상 케이블카의 탑승객이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해상 케이블카 탑승객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100만 번째 탑승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2017년 9월에 개장했고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와 장호항 사이 874m 구간의 바다 위를 운행합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겨울철 별미인 까나리, 일명 양미리의 인공부화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해 말 강릉 사천 앞바다에서 잡은 양미리에서 알을 채취해 약 80만 마리를 인공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초기 사육 환경 규명과 대량 시험 생산 등을 통해 양미리 인공 종자 생산 기술을 갖출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양미리 연간 어획량은 10년 전의 절반인 1,000톤가량으로 감소했으며 잡히는 개체의 크기가 평균 20cm로 작아져 자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이 2020학년도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춘천교대 등은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학년도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지대와 한라대 등도 이번 주 중 등록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